안녕하세요. 온킴의 박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초보 셀러들이 흔히 하는 실수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소한 것을 또 놓쳐가지고 애써 노력을 들여서 상품을 등록한 페이지가 좀 많은 키워드에 좀 노출이 안 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초보 셀러들을 위해서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카테고리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네이버에서 식탁 테이블을 입력을 하게 되고 여기서 쇼핑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식탁 테이블에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테이블이 보이게 될 건데요. 실제로 네이버에서 식탁 테이블을 상품을 등록하게 될 때 이렇게 상품 등록을 누르시게 된 후에 여기서 테이블을 입력하시게 되면은 테이블은 되게 많은 카테고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실 테이블도 있고 사이드 테이블도 있고 접이식도 있고 등록하려는 식탁 테이블도 있는데 어떤 셀러분이 세팅한 거 보니까 식탁에 있는 주방 테이블인데 우리는 부부만 사용을 한다고 부부 테이블 등록을 해서 주방, 3인용, 원탁, 주방 뭐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노출이 안 되는 것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하려는 건 주방 테이블이기 때문에 식탁 테이블을 입력하시게 되면은 가구 인테리어, 주방 가구, 식탁 의자, 식탁 테이블로 잘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등록하고 싶은 카테고리가 약간 헷갈린다고 하게 되면은 키워드가 네이버에서 노출된 그런 셀러들이 어떤 카테고리로 등록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식탁 테이블로 입력한 타 경쟁사를 보고 저희도 식탁 테이블로 입력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 가지고 주방 테이블이나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미노출되는 것을 꼼꼼하게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상품명에 대한 것인데요.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키워드를 노출을 하고 싶으셔서 키워드를 계속 중복해가지고 세팅을 하는 사례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거창 사과라고 만약에 검색을 하게 되면은 사과에 관련된 상품들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거창 사과, 햇사과, 맛있는 사과, 경남 사과, 못난이 사과 이 키워드를 전부 다 노출시키기 위해서 전부 다 상품명에 기입을 하게 되면은 상품명 중복 세팅에 해당이 되어서 상품명에 대한 가점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모 유튜버님이 이 프로그램을 한번 설명하시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라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편리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셀링한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고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거든요. 마케팅 도구에서 상품명 최적화를 누르게 되면은 이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메모장에 했던 것들을 붙여넣기 해서 보면 상품명 후보가 나오게 되고요. 이거를 복사를 하시게 된 다음에 상품명 로징에서 붙여넣기를 하시고 메인 키워드를 사과니까 사과를 입력하시게 되고 분석을 하시게 되면은 거창 사과, 맛있는 사과, 경남 사과, 못난이 사과는 조합형 키워드이고 햇사과, 부사과는 독립형 키워드입니다. 조합형 키워드는 그 단어의 띄어쓰기를 작성하여도 각각의 단어가 조합되어 노출됩니다라는 거거든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키워드를 전부 다 상품명에 쓰게 되면은 중복 키워드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과는 하나만 쓰고 나머지는 거창, 맛있는, 경남, 못난이, 사과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야지 중복 사용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독립형 키워드는 떨어져 있는 경우 키워드를 반영이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햇사과 부사과는 꼭 써주셔야 되는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좀 괜찮은 상품명을 좀 찾아봤는데요. 거창 사과로 검색을 했을 때 이분처럼 사과가 좀 중복이 되긴 했지만 부사, 햇사과 5kg, 하남농부, 코주부 농장, 거창 사과 이렇게까지만 상품을 등록하시면 잘 등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품명을 조합형 키워드랑 독립형 키워드로 잘 조합을 시켜야 되는데 하는 방법 또 하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도구를 들어가시게 되고 키워드 도구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조회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5개밖에 조회가 안 되니까 이렇게 누르게 되시면은 키워드별로 조회수가 나오는데 이런 키워드 조회수를 보시고 내가 어떤 키워드를 공략할 것인지를 정하신 다음에 공략할 키워드는 상품명에 적어두시고 덜 중요한 키워드는 검색 태그에다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봤던 햇사과 같은 경우는 셀링 한의에서 보시는 것처럼 독립형 키워드이기 때문에 무조건 넣어주셔야 되는 키워드인 거고 제가 상품명을 실제로 한번 기입을 한다고 하면은 맛있는 사과, 거창 사과, 햇사과 키워드가 노출이 되고 못난이나 이런 키워드는 태그에 입력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셀링하니를 소개시켜주는 걸 보고 따라 해봤는데 저도 지금 실제 MD로서 많이 좀 이용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는 검색 태그를 입력했을 때 실수하는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가 입력이 되게 되시면은 검색 태그를 검색 설정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으신데 햇사과 같은 경우에 타이핑을 치시게 되면은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처럼 직접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태그 아이디가 발급되지 않은 채 세팅이 되게 되고요. 노란색으로 음영된 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188195라는 태그 아이디가 발행된 키워드가 세팅이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쇼핑 로직 AI가 이거를 끌어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등록을 해도 가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입력하는 거 꼭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검색 태그를 저희가 입력을 할 때는 10개를 꽉꽉꽉 채워가지고 입력을 하고 있는데 10개를 채우시는 것에 좀 버거워하시는 셀러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만의 팁을 가져왔습니다. 네이버에서 원피스라고 검색을 하게 되고 내려보시면은 브랜드, 주요 소재, 총기장, 소비자들은 이거를 되게 많이 찾는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태그에는 주요 소재와 총기장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쇼핑 더보기를 누르게 되시면은 주요 소재와 총기장, 가격, 배송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 태그를 잡는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소재랑 기장에 대해서 소비자들 니즈에 맞는 것들을 가장 많이 입력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겨울이면은 겨울도 넣어주시면 좋고요. 태그가 조금 10개까지 꽉꽉 채우기 조금 버거우실 때는 네이버에서 키워드를 검색해 가시면서 사람들이 어떤 걸 좀 궁금해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거를 기입하시는 걸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즌 제품의 경우는 태그 10개 중에 그 자체 기획전을 10대가 있습니다. 그때 별도로 행사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네이버가 그 기획전에 태그를 통해서 상품을 끌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제 오피셜이긴 하지만 시즌 제품의 경우는 이 10개 태그 안에 꼭 3순위 안에 시즌 태그를 넣어서 네이버 AI가 기획전에 끌어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즌 키워드를 맨 앞에 혹은 3위 안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네이버가 혹시 모르는 그런 기획전에 상품을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이런 실수를 많이 봤는데 사방넷이나 샵링커의 API 연동을 통해서 상품을 등록하시는 셀러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번가 G마켓, 옥션, 소셜 같은 걸 같이 해서 뭐 마켓이 50개, 100개가 있으신 분들, 제품 수가 10,000개 이상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일일이 수동으로 상품을 등록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방넷과 샵링커를 많이 쓰시게 되는데 상품이 대량 등록이 될 때 브랜드의 아이디가 기입이 되지 않은 상태로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대량 등록을 하시게 된 후에는 실제로 어드민에 들어가셔서 브랜드 기입이 된 탭을 보시고 아이디가 발급이 됐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나이키 운동화를 세팅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나이키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나이키 운동화로는 노출이 안 되는 거고요. 다시 제가 나이키라고 입력을 했을 때 브랜드 아이디가 발급이 된 상태로 등록을 해야지만 나이키 운동화로 노출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그 API 연동을 통한 대량 등록을 하시는 셀러분들은 이게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사방넷과 샵링커를 대량 등록을 하고 계시는 셀러분들은 꼭 브랜드 아이디가 등록이 되면서 상품 등록이 되고 있는지 꼭 세팅값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제조사의 경우는 애매한 경우 본인 사업자명을 적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카탈로그 노출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이거는 좀 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속성 기능에 대해서 가져왔는데요. 상품 속성이라는 기능은 오픈된 지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계속 네이버 쇼핑 로직이 매년 3, 4회 정도 업데이트가 되는데 업데이트 될 때마다 상품 속성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품 속성은 의류나 패션 카테고리에 많이 좀 유용하게 더 쓰이고 있는데요. 제 카테고리에서 셔츠를 검색을 하고 우리가 와이셔츠 같은 걸 등록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남성 의류 셔츠 남방 카테고리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쭉 내려보시면은 카테고리에 따라서 상품 속성에 대한 내용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셔츠 남방의 카테고리에 맞춤형 검색 정보를 입력하세요 해서 주요 소재, 총 기장, 소매, 기장 핏, 패턴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클릭을 하면서 속성을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녹색 버튼에 플러스라 되어 있는 란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클릭이 되면은 우리가 그거 말고도 네크라인과 성별을 입력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이것처럼 파란색 버튼을 통해 속성값을 꼼꼼히 입력을 하게 되면은 네이버에서 카테고리랑 속성에 대한 키워드 조합으로도
플러스 노출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사입셀러는 상관없으시겠지만 위탁셀러인 분들은 뭐 제품이 10,000개 이상 세팅을 된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10,000개를 전부 다 속성을 타이트하게 입력하는 거는 좀 어렵겠지만 그 중에 100개에서 200개 정도의 주력 제품에 대해서는 속성값을 타이트하게 입력을 하셔서 추가적인 키워드 노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만 조금만 신경을 써주셔도 어떤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키워드가 좀 미노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몽팀의 박프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